안녕하세요. 마인닥터입니다. 통치 스타일, 통치 철학은 그들의 내공에 따라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오만하고 감정적 확신에 빠지니,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증오의 정치를 하니, 사명감 1도 없이 국민의 돈을 혈세를 훔치니, 이런 자들은 감정 독재를 한 것이고 우리 국민은 불행했습니다. 마인드 닥터. 누구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며 이는 스타일로 나타나죠. 어느 분야이건 그 스타일이 어떤 선구적인 변형으로 대중에게 검증을 받으면 이들은 최고가 됩니다. 고호와 이중섭, 해밍웨이와 김동인의 작품 스타일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이 대중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정치인의 통치만한 것이 없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와 국민의 눈부신 빛과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강한 나라로 일어나게 초석을 만들었죠. 그런데 자신만이 지도자라 확신하며 야당은 탄압하고 승계 없고 대책이 없는 독재 정치로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YS 김영삼 그는 너무 흑백이 분명한 이분법적인 스타일로 통찰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받지만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고, 취임 이후에 군부 독재의 근간이 되었던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 실명제를 이뤄내는 등 업적이 큽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에 항거하다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아주 저항의 화신이죠. 정계 은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어 정치 보복 없이 통합의 국정 운영을 잘 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 총선이 치러진 지가 약 2달이 되었는데요.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 참패하였기에 대통령 입장 표명에 모두 주목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6일 뒤에 국민의 담화문 형식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모두 발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이뤄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어찌 보면 체감하지 못한 국민의 문제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자, 과거 16년 20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담화문이 아닌 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민생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 말입니다. 이후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제안해서 4월 20일 영수회담이 열렸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분 걸리는 거리까지 오는 것에 720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과거가 생각납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바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숭고한 마음을 전했고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회창 대표와 만나 낮은 자세로 협치를 부탁을 했습니다. 꼿꼿한 이 대표는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의 통치 스타일은 총선으로 나타난 민심을 가볍게 볼 정도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그는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입니다. 8년간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만 하였고 검사가 되어서 주어진 일에 눈치 보지 않고 국정농단 같은 수사를 밀어붙여 국민의 눈에 들었습니다. 경선 당시 같은 당 후보들이 자신보다 정치 역량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었죠. 대선에서도 그의 적은 더 훌륭한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의 염증을 넘긴 국민이 신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 마음이 쏠려서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실언 등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이 검증이 된 지도자처럼 통합보다는 독선으로, 이 소통보다는 호통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다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치와 통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뚜렷할 수밖에 없겠죠. 쿠데타였지만 곤란한 전국에 대한 어떤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받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1인자가 되기 위한 욕심으로 국민을 살육하고 휴전선을 지키지 않고 동료 군인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대통령 자리를 훔친 자도 있죠. 변절의 정치인도 있고 너무 우직해서 바보라 불린 대통령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건 통치 기간 동안의 그 모습은, 그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역사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에 충성하는 자들로 인해의 장막을 치며 자신이 어떤 지경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는 퇴임 이후에 법정에 서거나 탄핵을 받아 쫓겨났죠. 통치 스타일, 통치 철학은 그들의 내공에 따라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오만하고 감정적 확신에 빠지니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증오의 정치를 하니 사명감 1도 없이 국민의 돈을 혈세를 훔치니 이런 자들은 감정 독재를 한 것이고 우리 국민은 불행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통치자의 어떤 훌륭한 모습은 통치자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감정을 이성으로 잘 조율하며 이 통찰력이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주화 투쟁 경력의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이 항상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승자 독식하는 우리나라 정당의 그 우산 아래 온갖 이득을 향유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정치인들의 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정치인은 자기 확신을 조심하며 그 또한 독선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태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경륜이 많든 적든 감정적 자기 확신보다 겸손한 태도가 우선입니다. 만 권보다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믿는 생각은 인간은 너무 약해서 언제든 무슨 일을 저지를 수 모르는 위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자기 확신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협조해 줄 것을 애걸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